프레임, 서스펜션, 엔진 모든 게 좀 이게 쫀득쫀득해요. 이게 근육질의 어떤 근육 짱짱맨을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막 이게 도로도 좀 꽉 물고 하고 이런 밸런스도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그냥 이거는 스포츠 주행을 해도 돼요. 근데 출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빵 터져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너 뱅킹 할 때 이렇게 찐득하게 말려가는 게 아니고 자꾸 서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게 결코 단점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특성이 있다. 스포츠 주행을 해도 충분한 성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한 딱 그 3이 모자라. 딱 7만 보여줘. 7만 보여주고 3이 모자라고. 그래서 뭐 편안한 주행과 그냥 이렇게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이렇게 차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서서 막 옛날 생각도 한번 하고, 뭐 그랬지 참 여기서 말이야 다리 밑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했지. 여기 보이네요. 이제 댐이 보이죠. 물이 없네. 물이 저까지 다 찼어야 되는데 물이 좀 없네요. 여기가 덕동댐입니다. 하여튼 옛날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싶을 때도 이제 편안하게 주행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편안한 주행을 확실히 해주고, 또 이제 가속이 필요할 때는, 또 스포츠 주행이 필요할 때는 또 적절히 또 성능을 내주는 만능이네, 만능. 근데 편안함과 스포츠 주행이 있으면 약간 스포츠에 기울어 있어요, 얘는. 편안한 그 다음에 스포츠 주행 딱 중간이면 100이라면 한 72 정도가 더 가 있어요, 스포츠로. 그 다음에 이 배기음, 이 배기음이 심장을 울리는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량은 뭐 구조 변경 다 하고 정식으로 검사 다 한 차량입니다. 야, 이거 소리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글쎄요, 뭐 합격 기준 안에는 들어가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뭐 다 구조 변경을 했다 하니까. 이게 또 4기통이 주는 선물이죠. 지금 기어 레인지가 4단이고 속도가 40km예요. 45. 그 RPM이 지금 2,500쯤에 걸려 있는데, 따로 그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감으면 뭐 부드럽게 갑니다. 6단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6단 넣었거든요. 6단에 50km, 2000rpm에 걸려 있어요. 또 갑니다. 뭐 이게 만약에 땡칠이잖아요. 2기통 MT-07이면 6단 넣고 지금 이 속도에서 땡기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뻑뻑뻑뻑뻑뻑 이래요. 난리 납니다. 체인 막 탈탈탈탈탈 거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속도 같으면 그냥 기어 레인지 고단기어 넣고 저리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차는. 이게 4기통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런 거는. 운전하기 쉬워요. 오히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어 레인지를 낮춰가지고 저단기를 넣고 딱 감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치고 나가고, 약간 모자라지만 약간 리니어한 딱 약간 표준적인 그런 출력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괜찮네요. 샥은 MT-07하고 SV650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단하고 조금 똑똑해요. 이 서스가 똑똑합니다. 똑똑한 편이네. 지금 이렇게 서서 이래 하면 거의 뭐 조금 들어가는데 단단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영상을 다 찍었는데 제가 TCS를 변경을 해가지고 주행을 안 해봐서 지금 다시 또 만났어요. 지금 대구에 왔어요. 대구에 와서 지금 TCS를 오프를 하고 지금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때 제가 경주에서 리뷰할 때는 TCS 2에 맞춰놓고
2단계에 맞춰놓고 이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또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TCS를 변경한다고 해서 출력 변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글쎄요, 뭐 스즈키는 이 차를 개발하면서 뭐 출력 특성에 영향을 주도록 일반적인 출력에도 영향을 주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론상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퀴의 어떤 슬립을 감지했을 때 어떤 제어가 들어가는 거지. 제 생각에도 기본적인 출력 변화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 따로 이렇게 만나서 지금 리뷰 보충 수업입니다. 보충 수업을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 차주분은 또 멀리 김천에서 대구까지 또 내려오셨어요. 저 때문에. 아주 성격도 좋고, 이 차주분이 제 앞에 가고 계시죠, 제 차를 타고. 차주분이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결혼했습니다. 출력 변화는 없어요. 지금 다시 오프를 해서 지금 오프를 했거든요. 제가 놓고 출력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미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주행 이렇게 가속 중에도 노면이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약간 슬립이 미세하게 감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하면서 출력 제어를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미세한 걸 느끼시면, 그런 미세한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출력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요거는 그냥 같다, 거의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트랙션 컨트롤 3을 했어요. 3 제일 강하게, 제일 그 트랙션 컨트롤을 민감하게 하는 세팅으로 지금 했거든요. 지금 제일 민감하게 해서 출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S750 모델을 한번 타봤고요. 제가 느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총평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평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S750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먼저 제원부터 쭉 알려드릴게요. 지금 S750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즈키 홈페이지 있죠. 제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야마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스즈키 홈페이지, 가와사키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는데, 제원은 스즈키 홈페이지가 이겁니다. 이거 제일 정확하고 잘 돼 있어요. 상세하게. 그거를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일단 엔진 형식은 순행 4사이클 4스트로크죠. 4스트로크 DOHC 4기통 엔진. 배기량은 749cc. 그 다음에 압축비는 12.3 대 1입니다. 자, 12.3 대 1. 높은 압축비입니다. 참고로 MT09는 11.5인가 11.6 대 1이에요. MT07이 11.5 대 1. 그러니까 MT07보다 0.8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압축비입니다.
고급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일반유를 써도 뭐 차가 빡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지금 S750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고급유를 한동안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일반유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압축비가 좀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은 114마력 1500rpm에서 나옵니다. 최대 토크는 8.2kg 포스 미터 9000rpm에서 나와요. 최대 마력이 10,000, 최대 토크, 심지어 최대 토크가 9000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얘도 고회전 엔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연비는 홈페이지는 20.4km/L로 되어 있어요. 이게 WMTC 모드 측정 이렇게 되는 WMTC 모드라는 것은 똑같은 곳을 뱅글뱅글 60km 정속 주행해서 측정하는 값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에서 가속 주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측정한 값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연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비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고가 820mm, MT-07이 780입니다. 거의 한 4cm 정도, 이만큼이 높아요. 높은데 시트 형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끝부분이 이렇게 좀 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 착지성은 뭐 괜찮아요. 820인데도 뭐 발은 잘 착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는 16m.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전륜 유압식 듀얼 디스크 AB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유압식이고 뭐 듀얼 디스크 맞습니다. 전륜은 4피스톤 캘리퍼가 두 개 듀얼로 되어 있고 후륜은 싱글 디스크로 원피스톤 캘리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텔레스코픽 포크 도립식 포크가 되어 있고요. 후륜은 링크 타입. 그 프리로드는 조절이 되고요. 요거는 조절이 안 됩니다. 감쇄력 이런 거는 댐핑은 조절이 안 되고 앞에는 소프트 하드 이렇게 댐핑 값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타이어는 앞에는 120, 70, 17, 후륜은 180, 55, 17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브리지스톤 S21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중량은 그러니까 요 지금 213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3kg 갈로 열고 연료 여기 되어 있거든.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연료, 윤활유, 배터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함수 중량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좀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스즈키 이런 거 좋아요. 다른 회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품 설명 이게 다 광고입니다. 광고 많이 해놨죠. 홈페이지를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스즈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좀 상 받으세요. 내가 줄 수는 없고 내가 뭐 줄 수 있는 모토TV 스티커 한 장 드릴까 가서 진짜 이게 상세하게 뭘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좋잖아요. 내면의 질주 본능을 일깨우다.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도립식 포크. 여기는 서스펜션 작동 폭도 나오네요. 여기 트래블인데 120mm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주고 참 좋아요. 시동을 걸고 기어가 N이죠. 뉴트럴 기어가 빠진 상태죠. 거기서 이제 클러치를 잡고 1단을 탁 넣어요. 탁 넣고 클러치를 살짝 떼면 RPM이 약간 올라가요. 나는 악수에를 손도 안 냈는데 보정을 해주는 거죠. 시동을 안 꺼트려 먹게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치 감을 초반에 익히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적응이 되지만은 요거를 쉽게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짝 놓으면 그냥 RPM을 자기가 보정을 해주면서 쭉 가요. 그게 클러치 보조 시스템. 이거는 뭐 다 있어요. 스즈키 차량 다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이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지 스타트 시스템, 원터치 시동이에요. 그냥
이게 예전에는 스타트 버튼을 시동이 걸렸다고 인지가 될 때까지 킥킥킥킥킥 부릉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번 이렇게 누르고 떼버려도 지가 돌려요. 돌려서 걸릴 때까지. 그러고는 시동을 걸어버립니다, 자기가. 그게 이지 스타트 시스템. 이 두 가지는 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바이크가.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출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S750 리뷰는 제가 엄청 뒤늦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리뷰들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같이 출력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야, 이게 그래도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인업이 어떤 편안한 크루징 요런 거는 밑에 그 SV650 모델이 맡고 있거든요. 편안한 크루징은 얘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라인업, 그 다음에 그 위에 S1000 있죠. S1000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얘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경쾌하고 재밌는 바이크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저도 그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이게 출력이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럽다, 너무 좀 무디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고 보니까 진짜 그래, 좀 너무 평범했어요, 좀 출력이. 근데 이 어떤 프레임의 강성, 그 다음에 샤시, 서스펜션의 반응들,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감,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스포츠에 가 있어요. 날렵하고 경쾌하고 정말 직결감을 주고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을 줬는데, 엔진 반응은 좀 너무 평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받아줄 것 같은데, 고출력을 샤시나 이런 것 서스펜션들이 충분히 받아줄 것 같은데 안 하네, 일을 안 하네, 이런 느낌을 시승 내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도 약간 제가 얘기가 나왔죠. 약간 이렇게 숙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좀 뽐뿌가 오는 거지. 왜 힘이 안 나오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뭐 125cc 스쿠터의 출력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가긴 잘 나가지. 그리고 언제 잘 나가느냐 하면은 저기 한 9,000에서 10,000에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짜야 돼, 그때까지. 그때 돼버리면 일단 소리가 우잉, 고회전을 돌리는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거기서 계속 그 상태로 타야 된다는 것도 조금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계속 지어 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MT09 같은 경우에는 저 RPM에서도 뭐 순풍순풍 나와요, 이게 빠따가. 그 차에 MT09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평범했다, 차가. 출력의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코너 할 때. 이거는 SV650 탈 때 느꼈는데, 영상에도 계속 나왔죠. 이렇게 욱 하면 어느 적정선에서 바이크가 이렇게 뭐 누가 밑에서 이렇게 발로 딱 버티는 느낌이에요. 왜 안 가지? 그 부감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쑥 기울었죠? 기울어서 붕 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니까 눌러줘야 돼요. 요거는 한 몇 초만 타면 바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나는. 요 차를 처음 타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 차를 계속 타시던 분들은 아마 그거 잊어버릴걸요, 나중에. 아, 내가 인위적으로 눌렀지,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맞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위험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타시면 되겠죠.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죠. 바이크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누르니까 누르는 힘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차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는 차 중에 요런 느낌이 나는 차는 SV650이랑 스즈키 S750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바, 또 얘기 나왔죠. 진짜 진동 억제를 잘 해줬어요. 왜냐하면 다리랑 엉덩이에서는 자기통도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을 느꼈는데 손만 안 느껴져요. 희한하게도 아주 희한한 핸들바예요. 아주 좋아요. 나 이거 사서 이 테이퍼드 핸들바 사서 내 땡칠에다 끼우고 싶을 정도예요. 자,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지금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지금 막 앞에 카메라 보니까 저 막 배터리 부분이 막 이렇게 막 플라스틱 녹아가지고 이렇게 용암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네. 막 녹고 있네. 막 녹네. 브레이크 느낌 좋습니다. 브레이크 느낌이 S1000R처럼 빡 이렇게 꼭 빡 이렇게 꼭 끼는 느낌. 꼭 끼인다는 표현을 써버렸네. 딱 꼽히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이렇게 쓱 하면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지. 하다가 훅 하면 딱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써야 될 만큼 딱 써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야 이거 뭐 브레이크 이런 말 못해요.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서스펜션 리어 샥이 느낌 참 좋았어요. 앞에도 좀 고급진 느낌이 들었고 아주 잔잔한, 그러니까 주행에 쓸데없는 이런 잔진동들은 다 먹어져요. 얘가 그렇다고 출렁출렁 하는 것도 아닌데 먹어져요. 먹고 그 느낌만 전달됩니다. 요 정도의 뭔가를 밟았구나. 요 정도의 느낌만 옵니다. 그냥 먹어져요. 먹어주고 이제 실제로 주행에 중요한 이렇게 울렁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탁 이렇게 하면서 잡아져요. 서스펜션 똑똑했습니다. 똑똑했고 뒤에 리어샥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제가 프리로드만 조정되고 댐핑 뭐 이런 거는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느낌 좋았습니다. 제가 좀 단단한 샥을 좋아하는데 올라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고 무슨 차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MT10을 타봤는데 그거보다 약간 출렁하는 느낌이에요. MT07과 MT09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좋았습니다.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디자인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느낌인데 홈페이지에서 나와요. 뭐 강렬한 야수의 어떤 형상을 했다 했는데 너무 곡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스즈키 디자이너 분은 이 곡선에 대한 어떤 이게 그 곡선을 동경하는 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야부사 이런 거 보면 곡선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동글동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좀 각이 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S750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강렬하다가 선들은 강렬해요. 선들은 강렬한데 곡선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좀 대단해요. 아니 이렇게 선이 많이 살아있는 그 디자인을 하면서
참 곡선을 참 똑똑하게도 집어넣어 놨네. 이런 표현. 완성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곡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렬하다가 부드럽고, 이게 좀 섞여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고, 그 광고한 대로 날렵한 야수의 형상, 날렵하고 날카롭고 뾰족하고 강인하고 하다가 어느 각도에서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고 부드럽고 부드러워졌네, 여유로워졌네, 편안함을 느끼네, 뭐 이런 디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정신 사납다, 속 시끄럽다, 뭐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게 빵빵하고, 앞에서 봤을 때 빵빵하고 존재감이 확실해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배기음이나 흡기음 이런 것들도 사람한테 굉장히 상품성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서스펜션의 느낌, 뭐 브레이크,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갖고 싶게끔 만드는 바이크예요. 저도 이게 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고 싶네요. 사고 싶고 투닝 해가지고 이렇게 타면 신날 것 같은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출력 문제인데, 평범한 출력, 좀 아쉽다 했는데, 요것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여기 상품 광고에 나와요. GSX R750 모델이 있습니다. R750, R차예요.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레플리카인데, R750,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안 하죠. 근데 뭐 외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GSX R1000하고 R600이 있죠. 근데 R750도 있어요. 그 엔진을 디튠해서 이제 뭐 넣은 것 같은데, 그 엔진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엔진 때문인데, 왜 그 엔진 때문이냐? 이 R750 엔진, 이거 750 엔진을 만들 기반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슈퍼 스포츠 바이크에 장착될 재료로 만든 엔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엔진을 그냥 일반 네이키드 바이크에 장착을 하려고 하니까 RPM을 봉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출력 특성을 이렇게 이슈 매핑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죠. 했는데 결국은 기반이 슈퍼 스포츠 바이크에 나오는 기반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차가 만약에 그런 봉인이 없다, 진짜 R750에 들어가는 엔진을 그대로 끼웠다면은 이 바이크 진짜 재밌는 바이크예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14,000까지 돌려야 돼요. 이게 RPM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매핑을 해가지고 그 퓨얼 컷을 없앨 수 있거든요. 레드존을. 우리 차 같은 경우는 6,800rpm 정도 되면 붕붕붕붕붕붕 이러면서 이제 퓨얼 컷이 걸리는데, 이걸 매핑으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 차도 만약에 그게 되면, 해제하면 이거 진짜 신날 것 같은데. 매핑을 해제해서 그 마력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다고 해도 브레이크나 샤시나 서스펜션들이 받쳐줄 것 같습니다. 제가 타는 내내 이런 느낌을, 그 영상에도 나왔죠.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고 왠지 나올 것 같다는 착각까지 일으켜줘요. 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 차주님 말씀이 그냥 명언입니다. 이분이 MT09 트레이서를 타셨어요. MT09 트레이서. MT09는 그냥 미친 소같이 튀어나가거든요. MT09가 미친 소라면 얘는 순한 소예요. 미친 소를 타본 사람이 이 차를 타고는, 출력이 MT09에 모드가 3가지가 있는데, B 모드, A 모드, 스탠다드 모드인데, 너는 MT09의 어떤 모드가 S750의 그 출력이랑 같은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B 모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도 야 이거는 MT09 B 모드 정도다 출력이. MT09의 B 모드는 우천시나 이럴 때 사용하는 모드예요. 그런 가장 출력이 둔하게 나오는 모드로 했을 때 출력과 S750이 가진 출력이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좋답니다. 만족한답니다. MT09는 다루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이렇게 막 폭발적인 출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이런 차를 타든 이런 성향이든 그건 자기 자유지.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편안한 크루징을 하고 싶은 분은 요 차가 맞아요. MT09를 사면 안 돼요. MT09는 진짜 미친 소마냥 튀어나가고 바이크에 바로 제압이 돼요. 사람이 운전자가 그런 바이크는 운행 내내 바이크한테 사로잡혀서 제압당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바이크를 제압해야 됩니다. 즐겁게 타려면. 니는 MT09를 제압할 수 있냐? 저도 좀 무서워요. MT09 A 모드에서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겁나더라고요. 저는 MT07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즈키 GSX S750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